플러스 체육원 활동 프로그램 계획서부터 실천까지 혹은 이제 마무리까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준비의 실패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아주 멋진 문구가 있죠. 지금 이미 365 플러스를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계획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또 방학 동안에 이제 하실 선생님도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몇 명 그 지역별로 장학사님을 몇 분 만났었는데 2학기 때 이제 시작을 한다는 그런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어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적게 받은 학교 같은 경우는 뭐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한 학교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 학교도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약간 공모 사업식으로 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는 공모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공모에서 신청한 학교만 이제 예산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전체 다 해보자 라고 해서 초중고별로 그냥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뿌린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우선은 계획을 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조금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의 환경을 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학교 환경은 좀 어떠세요? 수업할 수 있는 공간 어떻게 충분하신가요? 아이들이 약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으세요? 지금 다 이렇게 도리도리를 하고 계신데 없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학교라는 공간이 여러 개의 공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그 공간을 좀 활용했었는데, 아까 일부에서 제가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어떤 선생님의 그 피드백을 받았는데, 제가 아이들 그 영상에도 잠깐 지나갔는데 복도에서 했습니다. 복도에서. 아니 복도에서 조용히 시켜야 되고 한 줄로 벽 쪽에 붙여서 우측 통행을 시켜야 되는데, 저의 생각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복도는 그냥 복도일 뿐이지 거기가 꼭 이렇게 그런 공간이 될까. 복도도 저희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도 주차장 나름인 거죠. 제가 어떤 학교에서는 운동장이 너무 조그만데 체육관이 없고 주차 공간이 유일하게 공을 바닥에 튀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상하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사실 주차장은 별도로 따로 있는데 거기가 약간 주차하기가 편한 공간이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닥이 너무 아까운데 공을 튀기게 되면 또 선생님들이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 주차장 옆쪽에다가 몰래 제가 그 농구 골대를 설치해 놨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기서 조금씩 농구 골대에 공을 넣기 시작을 하게 됐고, 드디어 사고가 터졌습니다. 차가 파손이 됐어요. 근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 점차 그 공간에 차를 주차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곳은 농구장이 됐습니다.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뭔가 문화를 바꾸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활동 방법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렇게 뭔가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그런 문화를 통해서 약간 문화가 좀 변하는 거, 움직임이 많은 문화로 변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운동장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에 뭐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저는 지금 현재 그 운동장이 되게 조그만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체육관을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장 반이 지금 공사 현장입니다. 그리고 학급수가 좀 많아요. 1500명 정도 되는 학급수에 체육 선생님이 6분인데요. 그 조그마한 운동장에 5명이 체육 수업을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매일 체육대회처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그래서 요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체육 수업 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해서, 공간이 없지 않느냐 해서 하나 찾았어요. 식당에서. 그럼 식당 밥은 어디서 먹느냐? 그냥 교실에서 좀 드셔야 됩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식당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효 공간이나 복도 공간, 그 다음에 다목적실, 그 다음에 거울 설치 등을 하게 된다면 그 공간이 이상하게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혹시 학교 현장에 중앙 현관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그래도 약간 요 정도 되는 그 공간이 되는 복도나 현관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벽에다가 거울만 설치하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또 공간이 될 수 있죠. 또 복도도 약간 중앙 복도는 좀 복잡하더라도 약간 사이드나 약간 죽은 공간 있지 않아요? 그런 공간을 좀 최대한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거기에다가 제가 복도에다가도 농구 골대, 왜 미니 농구 골대 아시죠? 이렇게 조그만 공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한번 설치했는데, 처음에 교감 교장 선생님이 되게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누가 관리가 되는 거냐. 그래서 이 공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엔 문화가 힘들겠지만 나중에 이게 조금 그래도 아이들끼리 스스로 이 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저는 그래도 초반에는 공을 누가 몇 개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잘 있는 거 보면은 그만큼 좀 문화가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공이 좀 돌아다녀요. 교장 선생님이 최 선생님 불러놓고
이거 공 이거 정리 안 하시냐고. 교장 선생님, 이거 까치밥입니다. 까치밥. 네. 까치밥이 뭐예요? 나무에 그 감 몇 개 남겨놔야 돼요. 그 누군가 먹게끔 놔둬야죠. 그죠? 이 공, 학교 공인데 너희들 좀 쓰라고. 근데 처음에 문화는 그게 막 가져가거나 아무 데나 놓거나 하겠지만은 그런 공간에 그 공을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게끔 또 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어떤 선배한테 배운 거예요. 처음에는 맨날 그 관리 해가지고 맨날 거기다 집어넣는데 이제 몇 개는 다 이렇게 해놔요. 그럼 그거를 어떤 애들은 또 재밌게 또 이렇게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조금 이해하는 것을 이제 넘어가 보면요, 신체 기능이 너무 천차만별이죠. 선생님들이 지금 수업하는 그 학생 중에 거의 고등학교 3학년급 아이와 중학교가 뭐예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의 수준에 있는 아이가 한 반에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과제의 난이도를 이렇게 설정했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랑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랑 축구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국가대표도 재미없고 그 중학교 아이들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 봐주면서요? 그럼 더 재미없죠. 그러면 봐주는 사람도 사실 약간 좀 찝찝하고 그걸 같이 경험하는 그것도 찝찝하고. 그래서 저는 이 다양한 난이도별로 조금 레벨을 좀 달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365 플러스 체육원 활동 이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굉장히 다양한 난이도, 바로 레벨을 나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기능이 되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운동 기능이 되게 잘하거나를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게끔 레벨을 나눴다는 게 이번 사실 이 어떤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신체 기능 수준이 다양하고 또 동네 스포츠 문화 수준이 또 다른 경우도 많아요. 어떤 동네에서는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이 조그만데 이렇게 다를까요? 혹시 이거 뭐라고 하세요? 어퍼라 디치퍼라요? 이것도 다 다르잖아요. 네, 이 대댄치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대댄치. 네, 어퍼라 디치퍼라 어디서 뭐 이것도 뭐 달리하고 뭐. 근데 이 규칙이 되게 다양한데 저는 그래서 이 365 플러스의 그 일반적인 규칙이 있는데요. 그 정도의 규칙은 그걸 100%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로컬룰이 있잖아요. 로컬룰. 그 동네마다의 로컬룰이 있거든요. 혹시 농구 좋아하시나요? 농구 좋아하시면요, 동네마다 룰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에서는 요런 문화가 있구나. 근데 어떤 동네 갔더니 뭐야, 이긴 사람이 계속 공격하네? 어디에서는 넣었으면 상대방이 공격하네? 여기서는 어웨이를 적용 안 하네? 이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네? 다 로컬룰이 있습니다. 그 로컬룰이 한 학교의 로컬룰이 되면 되겠죠. 네. 근데 한 학교의 로컬룰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럼 또 불화가 생겨요. 그래서 그 규칙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65 플러스 체육관 활동을 좀 파헤쳐 볼게요. 크게 이제 첫 번째는 바로 그 아이들. 혹시 또 요거 한번 우리 생각의 풍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 진짜 안 움직이는 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 그 반의 걔. 걔 진짜 안 움직여. 걔 그리고 진짜 못해. 혹시 농구 수업 해봤어요? 농구 공을 던져서 한번 받아보라고 해보세요. 자기가 던진 공 자기가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배구 공을 자기가 던져서 자기가 못 받아요. 그리고 자꾸 얼굴에 맞기도 하고. 탁구 수업을 진행하는데 자꾸 이게 한 박자 늦어요, 이렇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배드민턴 수업 하는데 랠리를 하나도 못하는 중학교 2학년을 처음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서브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셔틀콕을 놓고 이렇게 떨어뜨리고서는 때려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10개를 해도 10개가 다 안 되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이제 점점점 이 신체 기능 수준이 되게 천차만별이구나. 그 학생은요, 모레도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체육 수업을 생각하게 되면 가장 최악의 선생님이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난이도를 높게 해가지고. 이 초등, 중등, 고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급을 꼭 초등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순서도 아니에요. 꼭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농구 수업할 때 애초에 첫 시간에 아무런 룰도 배우지 않고 바로 농구 시합 한번 먼저 시켜보세요. 그럼 난리가 나죠. 거봐라. 다시 교실로 들어가자. 아니면 공 다루기를 시작하자라고 합니다. 이색적인 활동명인데요. 아까 배드민턴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요? 배드민턴 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그 철학인 거죠. 야, 배드민턴 하지 말고 배드 나쁜 거 아니냐? 좀 좋게 한번 줘보자. 서로 배려해봐라. 상대방이 좋게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각각의 여러 명의 파트너들을 만나다 보면은 어떤 애는 배려도 능력이다. 그거 느껴지죠? 아이들이 여러 명의 파트너를 보면은 얘랑 할 때는 너무 편해. 그리고 쟤랑 할 때는 너무 기분 나빠. 근데 배려도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애가 능력이 있는 애들은요, 야,
아무렇게나 보내. 너가 어떻게든 보내는 거 내가 다 다시 너 안전하게, 너 요게 편하니? 거기도 내가 맞춰줄게. 그것도 능력인 거죠. 약간 이색적인 활동명, 그 다음에 이 초급은요 약간 놀이 위주고요, 그 다음에 중급은 뭔가 게임 위주예요. 그리고 고급은 약간의 경기 위주가 돼 있어요. 근데 뭐 경기도 중요하고 게임도 중요하고 놀이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혹시 내가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0차시를 적용했을 때 고급의 요거, 그 다음에 중급의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내가 차시별로 수업을 계획을 하셔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잘하는 이와 못하는 이 여러 명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체육 온 활동이잖아요. 체육 온 모든 뭔가 따뜻함도 느껴지게 되고. 근데 저도 능력 바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저도 한번 그런 학생들 어떻게 지도했는지 되게 궁금해요. 혹시 팝스 측정 다 하셨죠? 6월달 이전에 뭐, 그죠? 혹시 5등급 학생 기억나세요? 걔는요 뭐래도 전 안 돼요. 아까 그 셔틀콕 한 번도 못한 그 아이를요 제가 진짜 연구 대상을 했었어요. 얘를 내가 진짜 한번 성공시켜 보려고. 그래도 부모님도 동의를 받고 그 학생이 이게 방과후나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10개를 못했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애초에 타고난 게 자기는 못 움직이게 타고났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자책하지 말아라. 분명히 너도 잘할 수 있는 거 있다 하는데 결국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운동 기능이 부족한 5등급까지는 포기하셔도 그래도 4등급까지는 내가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언제 어디서는 이게 되게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되게 부족해도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 좀 예시를 한번 드릴게요. 처음에 이 365 플러스 이 체육원 활동을 기획하는 그 단계에서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좀 주로 했으면 좋겠냐라는 생각이 했을 때, 요런 거가 이게 뭐라고 도전하게끔 하는 활동이었는데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치시고, 왼손을 치시고, 왼쪽 다리. 하나, 둘, 셋, 넷.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빠르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더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혹시 이렇게 되세요? 이런 거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라고 자꾸 도전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알려줘 보세요. 그러면요, 그 어떤 아이는요 계속 걸어 다닐 때마다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이따가 집에 가실 때 꼭 하시면 이거 진짜 하시게 돼요. 네, 중독성이 있어요. 또 하나 한번 해볼게요. 요 다리만 A자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A자. 이거를 반대쪽 V자로 만들어주고, 다시 원위치. 반대쪽 V자, 원위치. 그걸 동시에 해서 이렇게 V자가 돼요. 다시 A자. V자, 다시 거꾸로. 그러면 사실 이게 사선이잖아요.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혹시 되세요? 이게 뭔가 안 돼야 돼요, 처음에. 그래야 이게 뭐라고 도전하게끔 만드는. 이 난이도를요, 보이는 건 되게 쉬운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되는 그 난이도, 참 그게 약간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승질도 좀 나면서 요거 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365 체육원 활동에 다 있지 않을까. 바로 그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잠시 휴식 시간 주게 되면 늘 거기에 앉아있는 학생. 팝스 측정 시 5등급, 저도 힘들어요. 좀 3, 4등급이 또 충분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 학생. 남녀는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그 아이가 있어요. 자기 혼자는 절대로 안 해. 그래도 수업 시간엔 하긴 해. 근데 남은 시간 안 해. 이런 아이들이 있죠. 전혀 경험하지 않은 그 학생.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아이들 중에 탁구 수업을 진행했는데 탁구 라켓 처음 만져본 아이들이 있어요. 배드민턴 수업 라켓 처음 만져본 아이들이 있어요. 농구 수업 한 번도 안 해본 아이들이 있어요. 축구는 해본 적은 있지만 축구 수업을 처음 받아봤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너 초등학교 때 그러면 축구 수업 받았잖아. 그랬더니 축구 수업은 처음입니다. 축구 경기는 했어요.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경우도 많죠. 아예 스포츠와 별나라의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학생이 바로 우리가 이 365 플러스 체육활동의 주 고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 움직일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이 돼요. 도덕적 인격을 형성할 아주 중요한 이 청소년 혹은 그 어린이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년 이 학생들이 아주 되게 중요한 시기죠. 스포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상당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남녀 차이를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항상 많이 받는 그 피드백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지는 법을 모르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야, 너 늦게 냈잖아.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졌어? 야, 3세판. 절대 지는 법을 몰라요. 꼭 우겨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래? 이거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결국 내가 이겨야 돼, 결론은. 그 여러 가지 그런 스포츠 통해서 얻는 그런 가치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선과 최고를 글로 아닌 신체로 배워야 될 이 시기이기도 하고, 단순히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그걸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서는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공유를 했었어요. 계획서는 애초에 이 365 플러스 프로그램에 그 목적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 목적과 또 방침을 거기다 넣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세부 추진 계획이죠. 모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몇 개 선별을 하셔서 진행을 되면 되겠죠. 당연히 담당 교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실제로는 어디에다도 적용을 할 수 있지만은 내부 강사를 받을 이 강사비로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이 수업 중에는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때도 원래 휴식권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아침 0교시나 아니면 방과 후에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통 0교시 체육 수업으로 해서 0교시 365 플러스 체육원 활동, 뭐 행사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방과 후에 아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모집을 해도 되고요. 뭐 용품 구입비, 강사비, 학생 간식비, 운영비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지역청마다, 지역교육청마다 혹은 지역마다 예산 편성이 조금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저한테 문의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교육청에 해당되는 지역교육청에 아마 내려온 그 지침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는 아까 우리 동시에 같이 읽었잖아요. 그 목적에 그게 발현이 된다면 충분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또 관련된 활동 근거를 활동 운영 일지에다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서명하시면 그걸 근거로 강사비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이 다양한 적용 방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365 플러스 체육원 활동에 철학을 좀 적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외된 학생들, 이제 소외 없게끔 하자. 진짜 못한 학생들도 할 수 있게끔 하자.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든 좀 할 수 있게끔 하자. 그 다음에 소규모 그룹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해보자. 지 혼자는 잘했는데 같이는 못하는 경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 내 스포츠 클럽에서도 좀 적용해서 뭐 비 오는 날 이런 영상을 좀 보여주고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 365 플러스 체육원 활동 같은 경우는 교실에서나 이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그 바디피트, 이거 손피트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 진행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내면은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과 보충이 딱이죠. 사실 교과 보충 때 이 활동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교과 보충이라는 그 자체가 아이들이 되게 부족한 좀 보충이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자율 동아리를 운영한다든지 혹은 정규 동아리에서 댄스반인데 댄스반의 표현활동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한번 적용해 본다든지, 혹은 자율교육과정, 지금이 딱 제격이에요. 딱 그 방학 직전 있죠. 학기 말, 그 다음에 학기 초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규모 그룹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협업이라든가 그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일 효과적인 방법을 저한테 굳이 한 가지를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체육 수업에 적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율과 주도가 사실 이 365 플러스의 주 목적이긴 해요. 너희들이 이거를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서 아무 때나 해라 라고 하는데, 저는 이 움직임의 매력은 시작점이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그렇게 잘 자율적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는가 반면에 아예 전혀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약간의 반응, 강제, 약간 의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 시간에 한번 다 해보게끔 하는 거죠. 수업 제목도 변화를 한번 줘보고요. 꼭 그 제목을 안 쓰셔도 되죠. 다양한 그 제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레벨에 따른 난이도를 조정하셔도 됩니다. 3단계인데 10단계로 하셔도 되고요. 100단계로 더 나누셔도 됩니다. 조금 이거는 제가 그 개인적인 부탁인데 그래도 좀 인상을 좀 강조하는 내용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돼요. 뭔가 저게 교구를 사용할 때 뭔가 주차금지판 사용할 때 도전정신 쓰면 좋잖아요. 조끼 어차피 구입하는데 거기다가 좀 좋은 문구, 인성조끼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직으로 해가지고 공도 그냥 거기다가 좋은 문구 같은 거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을 많이 갖게 되면은 뭔가 120%를 갖게 될 것 같은데, 체육 수업을 진행하실 때 120%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가셨을 때 아이들 80% 정도만 쏟아내도요, 아주 그냥 충분하죠. 근데 20%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신규교사 선생님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뭘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20%를 갖고 있다가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는 그럼 게임이에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365에서 150까지만 활용하셔도 그래도 많이 아이템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체육 시간에 뭐예요? 이게 체육이에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아직도 있어요. 이 신체 활동의 모든 어떤 계획적인 실체 활동이 다양한 체육 활동이 될 수가 있는데, 춤을 춘다고 하게 되면 이게 체육이에요 라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이유를 조금 정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농구를 왜 해야 될까요?
농구가 얼마나 의미 있느냐. 올림픽 종목 구기 운동 중에 가장 큰 공을 사용해서 가장 작은 골대에다 넣는 게 이게 농구 아니냐. 선생님 배구 너무 아픈데요? 야, 원래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야. 너 그만큼 성숙했어. 너 배구할 때 선생님 뭐라고 했니? 낮게 하라고 했지. 낮은 자세일수록 유리해지는 게 그게 배구란다. 아, 춤도 체육인가요? 그렇게 아직까지도 질문하는 친구들 많죠. 그래서 뭔가 다양한 그거를 좀 체육 수업에 좀 적용하게 되는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거는요, 365 플러스 체육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진단고사예요. 여기에서 5개 이상 틀린 학생들이 사실 365 체육 활동 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한테 그냥 약간 동기유발로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합니다. 여기는 다 체육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뭐 더 10점 만점 되겠죠. 빨리 풀어볼게요. 배드민턴 뜻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배드민턴? 무슨 턴으로 끝내는 영국의 동네 지명이라는 유래가 있죠. 셔틀콕 혹시 뜻이 뭐예요? 셔틀콕. 셔틀 왕복해서 갔다 오는 버스, 셔틀 버스. 왔다 갔다 하는 런 뭐예요? 셔틀 런. 왕복해서 갔다 오는 빵 뭐예요? 빵 셔틀.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온 콕이 뭐예요? 셔틀콕. 그죠? 그럼 콕은 뭔데요? 닭. 그죠? 처음에 닭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무슨 털이에요? 거위털이죠. 몇 개예요? 16개죠. 근데 그 털은 거위의 겨드랑이 털이죠. 3개만 나와요. 그럼 양쪽 6개잖아. 그러면 16개를 들려면은 거위가 몇 마리가 희생돼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런 거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리베로 뜻이 뭐죠? 이탈리아어로 자유인을 뜻하죠. 땅을 파다 뭐예요? 디그. 이거 뭐예요? 손 마지막에 배구에서 집어넣는 거. 팬케이크. 그죠? 농구 누가 만들었어요? 배구는 모건이 만들었고 농구는 네이스미스가 만들었죠. 그럼 네이스미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이죠. 네. 영국에서 시작된 과거의 축구의 역사에 반대항을 자주 하던 학교의 기숙사는 몇 명이었어요? 하필이면 10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담당하는 사감 선생이 1명을 포함해서 11명이 됐던 거고, 그게 오늘날 베스트 11의 유래가 되기도 했죠. 원래 발로만 하자고 했던 경기 규칙을 정했는데 무시하고 손으로 잡고 골대에 들어가서 나 이겼다라고 했던 그 학교의 하필이면 이름이 럭비 스쿨이었죠. 세계 최초 레슬링 선수의 이름은 누구예요? 우리가 알 바가 없죠. 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몸이 좋잖아요. 그 중에 플라톤 같은 경우는 별명이죠. 그리스어로 어깨가 넓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뭐 하시던 분인데요. 판크라티온이라는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이죠. 그래서 왜 벽화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옆에 앉아 있거든요. 떡대 엄청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어깨가 굉장히 넓어요. 네. 원래 아리스토클레스라는 본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크라티온 2회 우승자라는 어떤 기록도 남겨 있습니다. 태권도 혹시 단증 있으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태권도의 뜻이 뭐죠? 태, 발, 권. 그렇죠. 도, 손과 발을 통해서 올바르게 나가라. 태극 1장 준비, 처음에 뭐예요? 막기. 2장 준비, 시작 뭐예요? 막기. 고려, 시작 뭐예요? 다 막기. 태권도 어설프게 배운 애들이 맨날 발차기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태권도 그렇게 하려고 맞는 게 아니야. 손과 발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가라고 만든 거다. 그리고 봐봐라. 모든 품새가 다 막기로 시작된 거지 않냐. 막기 위해서 한 거지 방어가 목적이지 공격이 아니란다. 이렇게 아마 오늘 그 몇 개를 점수가 몇 점이신가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는 그냥 약간 동기유발 차원에서 하지만 누구나 다 365 플러스 체육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육을 잘하던 선생님이 아닌 체육을 좀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어디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많은 신체 활동이 좀 난무하는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